오늘은 이제 아이스 매뉴얼에 대한 컨셉을 적기 위해서 조금 이제 조명을 이렇게 조명에 의한 효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옆에 조명을 켜놓으니까 우리 강당에도 조명이 있으면 좋겠죠.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매뉴얼을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그 조금 자세하긴 한데 오버를 한 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이 강당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써서 그 셀프 프레젠테이션 누구든지 강당 와서 강의하면 이게 멋있게 나가는 그런 것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트로덕션 비디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크로마키 있는데 크로마키 없어도 상관이 없게 이렇게 되는 저는 지금 인공지능 크로마키니까 지금 이 뒤가 깨끗이 나오지 크로마키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뺀 겁니다. 자, 강당에 서서 강의하면 이렇게 강사를 빼다가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자, 그럼 제일 첫 단계는 뭐냐?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이제 그날 강의할 때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에 스튜디오를 이제 멋있게 만들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사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넣게 하고, 세 번째는 원격지나 참여한 사람 어떻게 넣게, 이 화면들에 넣게 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그동안 방송에서 도저히 사용하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기술이었지만, 이제 다림에 한 것을 가지고 그 절차, 1단계 스튜디오 만드는 거, 2단계 셀프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장면들, 3단계 혼자서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이걸 퍼블리시 하는 거죠.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이 한 장비 안에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방송국에 가서 카메라 집어넣고 카메라맨들이 와서 촬영해서 그걸 올리는 거랑 달리 혼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메뉴인데, 이 장면이 12개, 24개까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지금 요 8번째, 9번째 장면이죠. 아까가 이제 예를 들면 요런 장면이다 그러면은 이런 장면이 되고 이 윗장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이 스크린이 크게 나오는 데서는 PPT와 여기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장면들에서 이제 배치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장면 지금 11번에서 장면에서 이 모니터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옮겨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각도도 리셋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조금 꺾어서 이렇게 놓고 바꿔주자. 이런 게 다 자유롭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래, 스위치에서 어느 인풋을 어디다 놓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스크린에 어디다 놓느냐를 하고 거기다가 어떤 인풋을 선택하느냐로 바뀌는 거죠. 여기 인풋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에 이 인풋들을 선택하는 거고, 이거를 그 장면 레이아웃에 여기다 배치하는 거. 이 스크린을 배치하고 거기다가 컨텐츠를 옮기고, 또 이 카메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보는 장면을 여기서 커트로 가면 가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이제 만드는 것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토리움은 아이 오디토리움의 그 강당 안에 어떻게 이 장면을 가느냐. 이게 이제 아이스 7000이라는 것 중에 특별히 SM7000이라는 것은 월의 컨트롤러랑 연결시켜 가지고 길게 새로 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원리는 지금 아이스튜디오 7000의 것을 SM7000이라는 것은 월 컨트롤러랑 붙여버린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내용의 이제 첫 장면, 첫 단계 스튜디오 만든 걸 보겠습니다. 이 첫 장면에서 이 프로그램 세팅에 가면 이 배경, 여기에 나오는 걸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데서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런 데서 되는데, 여기에 스크롤링 기능이 있습니다. 키워지고. 배경을 그냥 간단히 놓게 되고, 스크롤을 안 하게 되면 서 있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거기다 뭐 이런 걸 넣는다거나 이런 걸 넣는다거나 하는 것이 자유롭게 아무거나 파일을 선택을 해서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뭐 이런 벽 같은 걸 넣었다 이런 식의 이제 화면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기 벽을 넣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이드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아까 있는 그 배경만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에서 먼저 이제 여기다가 레이어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하는 그렇게 간단히 여기다가 월에다가 어떤 그림을 해서 얘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런 그림을 이런 스튜디오가 되는 거고, 이런 그림을 넣으면 이런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만들 그림 한 장으로 해서 여기다 넣는데 그럼 이걸 왜 2D에다 넣느냐? 얘를 이렇게 장면을 갔을 때에 그 장면에서 이 그림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쫙 멋있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그 안에 돌아다녀도 캡처해서 여기다 넣게 그 카메라가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요령이 이제 스튜디오인데 만약 이걸 안 쓰고 이 다이나믹 엘리먼트 각 장면마다 갖다 붙여주는 2D로 할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3D에서는 스태틱 엘리먼트라는 거에 가면 이 벽에다가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월을 갖다 놓습니다. 월을 여기서 쇼 하면 이게 생기죠, 월이. 자, 그러면 1번 이 장면에서 조금 멀리서 보면서 이제 스튜디오 이런 장면에서 보자고. 이 장면에서 지금 이제 장면 전환을 하지 말고 여기서 그 장면 전환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만 놓고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벽을 지워야죠. 이거 여기 쇼잖아요. 쇼 지우니까 이제 저기 없고 이 세트에서는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세트냐 방이 사각형 동그라미냐 이런 것은 이 스튜디오 파일이라는 데 가면은 여러 그 3D 세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일 간단한 2D로 이렇게 하는 걸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는 다양한 걸 또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 안에 이제 그 가상 강당 안에 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태틱 엘리먼트 고정된 그 스튜디오 안에서 여기에 가면은 야, 나 바닥을 이런 걸로 하고 싶어 하면 이거를 플로어를 선택하고 여기 어떤 플로어든지 해서 예를 들면 이런 텍스트를 하고 여기서 쇼를 하면 바닥이 나오는 거죠. 이 바닥에서 이것을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 스케일을 하면은 이제 X로 좀 스케일하게 벌어져서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약간 내리면은 벽의 두께에 맞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사각형 텍스처 뭐 이런 걸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칼라를 여기서 다 그 칼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게 포토샵 이런 데 안 가도 여기서 알파 값을 이렇게 알파를 주면 뒤하고 은은하게 섞이는 거죠. 저 뒤에 지금 저런 공간에 은은하게도 섞여서 어울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벽 뒤에다가 이 월이 있는데 여기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이걸 선택해서 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런 그 배경에 저런 도시가 지나가는 거죠. 도시가 지나가는 얘를 알파를 더 주면 쓱 주면은 이 지나가는 그림하고 저 뒤에 아까 있었던 그 배경 그림이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효과들을 줘서 하고 실링도 천장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걸 실링을 하는데 여기서 쇼 하면은 그 실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부 지금 브라운 계통인데 파라니까 여기서 휴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뭐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제일 쉽게 맞추는 방법은 트랜스파런시를 주는 거죠. 그럼 뒤하고 섞여 버리니까. 그래서 은은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닥, 월 이걸 다 레이어를 해서 그 페인트 칠하듯이 인테리어를 바꾸고 거기다가 이제 이 책상이 3D죠. 이 책상도 스태틱 엘리먼트에서 여기 보면 책상이 있잖아요. 이걸 골라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책상들 중에서 나는 뭐 사각형 책상을 넣겠다 하면은 이건 이제 3D로 만든 거니까 뭐 이런 책상을 넣겠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저렇게 생기는 거죠. 키워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자, 이렇게 스튜디오가 만든 스태틱이니까 이 스튜디오에 있는 겁니다. 거기 사람이 0에 있고 저 뒤에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한다. 여기 모든 건 다 바꿀 수 있다 하는데 여기서 이 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월에 있는 그 텍스처를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다른 걸 넣게 되면 이런 걸 넣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기 그림 하나를 이제 이건 트랜스파런트 그 그림을 넣은 것인데 이걸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이제 그 여러 그림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 트랜스파런시를 안 주면은 이런 벽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좀 키워주면은 더 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이 아이소 7000의 특징이고 아이소 5000에서는 이 사각형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걸 바꾸게 하는 식으로 더 단순화시킨 게 50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이소 7000에서 이렇게 그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뭐 이런 텍스처를 좀 넣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걸 가지고 하는 건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걸 해서 우리 디컨텐트에 보면 여기 레이어들을 몇 가지 우리가
만들어 거 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보시고 여기서도 그 컬러를 조금씩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쉐이더로 하는 거라서 약간 많이 바꾸지는 않지만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두 명이 대담을 한다면 두 명의 책상을 놓고 하나의 카메라에서 잘라서 이쪽에 붙여 저쪽에 붙여서 할 수가 있고 뭐 그 두 명씩 앉혀서 5카메라를 가지고 10명의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제일 간단한 방식 이제 셀프 프레젠테이션인데 여기 파워포인트를 넣어서 이걸 한다는 여기 보면 이것이 선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이나믹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스크린들입니다. 이 스크린들을 어떻게 각 위치, 이 스튜디오 안에 배치한 저 스크린들이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 프레젠테이션 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셋을 만드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쪽 파워포인트 설명하겠다 이런 장면 하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표자도 크게 하고 자료가 이렇게 탁 나와서 가게 하는 게 있고 이제 그 단계에서 또 일로 가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더 커지면서 이것이 된다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가 자꾸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여기가 보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을 때 지운 거를 여기 안 보이게 된 게 모든 데 카피를 해줘야 된다. 하이드로 카피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고 벽하고 그거만 나오는 거죠. 하이드 올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강의를 하면서 나는 장면 1에서는 장면 2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장면 4죠. 4를 여기서 잡고 끌어올립니다. 저쪽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자꾸 왜냐하면 지금 1번이 이제 장면 세팅 중에서 요령을 얘기해. 1번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배치를 다시 해야 되잖아. 1번은 사람을 멀리서 이쪽 옆에서 보는 각도로 갔는데 새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4번에서는 이랬고 여기 뭐 그럴듯하잖아요. 장면이 이제 우리 프리셋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 간 거를 멀리 가려면 1번에 가서 1번에 여기 보면 이제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4번 카메라하고 1번 카메라 상태 똑같은데 지루하니까 여기서는 지미집으로 조금 빼자 이렇게 빼는 거죠. 빼는데 야 이렇게 좀 돌리면 안 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책상까지 나오게 해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뭐 그렇다잖아요. 그때 그거에 해당하는 스크린은 여기서 약간 좀 돌려주자. 그 원근감이 있게. 또 이것도 여기다 두지 말고 이 공간에다 두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요령은 이제 3D니까 이 스크린들이 각각 이 사람을 보통 0에다 둡니다. 0. 그 버추얼 공간에 0에다 두니까 거기보다 한 150 정도 뒤에 200에 두고 이쪽 월드를 다 150 라인에다 두고 이 뒤에 월을 한 500, 600에 놓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도 원근감이 그 거리에서 나오는 거죠. 저 뒤에 월이 있고 그 뒤에 이것이 있게 이제 하는 거고 책상도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책상이 여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상을 이제 여기 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책상이 이게 올려보면은 사람을 가리잖아요. 지금 완전 뒤로 갔죠. 그러니까 이 책상을 이제 하이드 하지만 이렇게 가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3D 공간에서 손이 그 위에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 손은 지금 이제 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앞이냐 뒤냐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 씬 에디터에 사람 손을 보면 이제 여기 가서 볼까요? 여기 가서 뭐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앞 처리가 보통 크로마키가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이 프레임 레이어, 사람의 프레임 레이어를 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잘 보이면 이렇게 트래킹을 약간 그 트랜스페런시를 준 겁니다. 여기다 살짝 이렇게 좀 요걸 넣는 거에 따라서 보시 출력이 변하죠. 이렇게 변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테크닉이 있고 이때 이거를 이렇게 세팅하면 copy to all 모든 이걸 세이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뒤를 약간 지워서 이 크로핑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걸 copy to scene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요거는 뭐냐? 요렇게 세팅한 게 사람이 손 나오고 하는 거 다 세팅하기 글로 간다는 뜻이죠. 이게 섬세하게 모든 걸 해서 버처를 돈 안 들이고 이쁘게 만드는 방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걸로 가서 1번 가니까 이렇게 되고 4번 가니까 이렇게 되고 7번 가니까 이렇게 돼서 그럼 이거 뭡니까? 7번 가면 사람은 더 작아지고 쭉 카메라를 쭉 빼주고 그때 TV를 앞으로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TV를 갖다 주고 이제 10번에 가면은 더 커지게 한다. 이거 자유자재로 10번을 나는 더 뒤로 보내겠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자동으로 갈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자동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이제 인공지능 PD에서 자, 그 1, 2, 3, 4 이렇게 써요. 1번은 좀 원근감이 있게 뒤에서 한다. 2번은 조금 더 들어간다 이런 거고. 그럼 2번은 뭐냐? 2번은 가운데 스크린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2번을. 그래서 2번에서 카메라를 잡고 여기 카메라를 갖고서 위로도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위아래를 이렇게 꺾어서 내려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좀 리스펙터블한 씬을 카메라 밑에서 잡잖아요. 위를 이렇게 히틀러 같은 거 저 밑에 찍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요령으로 하는데 이때 각 씬에는 이 스크린이 여기에 보면 Z가 있습니다. 이 Z를 하면 이 꺾어집니다. 이렇게 꺾어져요. 이 커브가 되고 또 이렇게 조정이 다 마음대로 3D에서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방식으로 배치를 한다 보면 되고 여기도 1번에 원금이 들어가고 2번에 이제 강사와 자료 이거 딱 키면 벌써 저 중앙 스크린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3번에 가면은 자동 더 커지고 4번은 아주 커서 이거를 가는데 이 4번에 보면 이 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 모니터를 놓고 이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680가 있어요. 아까 150점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걸 한 300 정도로 바꿔보자. 3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됐죠. 약간 뒤로 이 사람하고 좀 가까이 와야 되니까 지금 263으로 해서 이렇게 줄여서 이게 3D 공간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확대를 이렇게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에 갔는데 이거는 앞에 있다. 그러면 얘를 여기서는 조금 더 뒤로 보내주자. 그럼 이 192인데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보내줘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가운데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을 왜 굳이 살려놓느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걸 보고 뭐라는 걸 알고 거기를 마우스가 탁 켜지게 하는 마우스 컨트롤 부분을 이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같은 방식으로 이쪽을 가니까 뭐냐? 아니,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책상은 저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디를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지금 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 2에서, 3에서는 2를 3로 카피를 하죠, 이렇게. 3 카피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쪽 모니터를 중심으로 하려는 거니까,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겠어요, 이렇게. 이쪽 모니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X로 쭉 변화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각도를 여기 보면 각도 틀렸잖아요.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틀어진 상태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1번 씬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때 여기를 주목해야 되니까 2번은 좀 작게 넣어주고 2번은 좀 작게 넣어주고 3번은 그 스크린 3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것도 약간 Z를 앞으로 조금 더 보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다. 굳이 이거를 뭐 여기 있을 표 이렇게 넣어도 되죠. 이제 지금 얘니까 이제 멋있게는 또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넣었다. 그럼 지금 이 책상이 여기서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상의 각도가 약간 달라진 거 옆으로 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자, 이 6번은 어떻게 하려는 거냐면 카피했습니다. 카피해서 6번에서는 이제 사람이 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라인.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사람이 주가 되니까 커피해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쭉 들어가서 사람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사람이 커야 되니까 사람 보러 왔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사람을 이제 중심이 되게 하되 이때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손이 약간 더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피 투 씬에 이렇게 넣었다. 그런데 이 책상 여기하고 저 책상이 이제 있는데 여기 액터를 가지고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니까 평행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카메라 돌아가는데 사람이 안 돌아간 겁니다. 카메라는 지금 우리 앞에서 있으니까 버쩍하게 틀어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 액터를 첫 번째도 그 각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터 여기서 액터를 선택하고 여기를 갖고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좀 내려서. 자, 여기 있는 이 액터를, 여기 지금 이 액터 위치 바꿨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실은 약간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지 조금 틀어진 거죠. 여기 가서 액터를 놓고, 여기서 액터를 선택하고 올리면은, 여기 뭐라냐면, 카피 오브젝트 올리. 지금 액터를 선택했으니까 오브젝트 올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사람 사진이 팽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카메라 앵글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카메라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지금 실제 카메라는 이 각도로 찍고 있는데, 우리가 버추얼 카메라는 여기다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아시는 사람 많지 않지만 뭐 이제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아, 사람을 좀 더 커야 되겠다. 그럼 카메라로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고, 여기 이제 카메라에 지금 제가 크로마키 모드로 했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이제 빼는데, 먼저 이제 크로마키 쪽을 조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책상과 이 면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온 상태에서 여기서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 카메라로 사람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세 번째 모니터를 누르니까 세 번째 모니터를 갖다가 줄여서 이쪽에 이렇게 놓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좌로 가져가는 거죠. 스케일을 더 작게 해서, 여기 이제 사람이 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any size,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스케일 커스텀 4:3이냐 이 업스펙 레이쇼를 맞추냐는데, 우리 커스텀으로 합니다. 이 스크린 배치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사람 같은 거 할 때는 잘 이제 맞춰야지 16대9 비슷하게, 그것도 이제 조정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참고로 하는 세컨 스크린, 파워포인트 스크린은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가져가서 스케일 다운을 시키면은, 아무튼 여기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자유롭게 이것도 회전시키고 스케일로 줄여서 이렇게 어디든지 갖다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는지를 로스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또 우리는 이 특허가 이것을 스위처로 씁니다. 이쪽에 보인 거를 스위처로 쓰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만 프레젠테이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세컨 스캔, 뭐 더 배치를 낮추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카메라를 잡고 더 이렇게 잡아서 약간 꺾어지면 리스펙터블한 씬이 나오죠. 밑에서 올라가 보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지금 하는 방식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씬. 중앙에서 이랬는데, 두 번째 씬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 왼쪽 씬으로 가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4번, 5번, 6번 이렇게 됩니다. 자, 6번에서 이제 우리는 1번, 2번은 강사가 이렇게 나오다 얘기를 계속 갔으면 멀리 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바로 파워포인트로 올라가면 일로 탁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6번 카피해서 여기다 넣고, 여기서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사람 어떻게? 줌을 빼야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서 드래그 시킵니다. 이렇게 드래그 쭉 하면 쭉 나가죠. 이 정도를 빼서 이 안에서 얘를 이렇게 키워준다. 이 스크린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놓느냐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죠. 그날따라 좀 더 뭐 아주 획일화된 거로 놓지 않고 이렇게 넣고, 이제 이 씬을 조금 더 키워줘. 이거 프레젠테이션 모드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제 프레젠테이니까 이걸 배치를 공간에, 16대 공간에. 지금 이제 SM7000에서는 이게 16대 공간에 32대 9 마음대로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세팅을 거기에 맞게 큰 스크린, 와이드 스크린에 보고서 맞추는 거죠. 이 장면이 나가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놔도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은 요거로만 한 30초, 20초간 지루하니까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시간이 인공지능에서.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카피해서 놓고, 모든 걸 카피해놔. 그러면 12번 똑같았잖아요. 12번에서 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더 이제 들어가는데, 뭐 카메라를 약간 위로 봐도 되죠. 이렇게 해서 원근감을 주고, 이제 카메라 액션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뒤로 빼는 거죠. 슬라이드를 이렇게 빼서 아주 사람을 작게 하고, 이렇게 넣어서, 뭐 사람 작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요즘 뭐 사람보다 프레젠트 하려는데, 사실은 교실에 와서 강의하려면은 선생님 보러 오는 거니까, 자료 보러 오는 거 아니까,
가능하면 저는 선생님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떨 때는 프레젠 자료가 중요할 땐 자료를 넣는 거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것을 하면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스튜디오도 마음대로 만들고 장면들도 만드는 이런 장면들 하면 스위치 믹서로 하든, 보통 방송에 뭐 4장면 이상 잘 안 하잖아요. 여기서 12개의 장면, 24개의 장면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화이트가 너무 부담이 되면 이 모니터에서 이 화이트를 뭐 파란색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thickness를 조금 줄여주고 이 컬러를 여기서 알파를 이렇게 주면은 은은해지죠. 그걸 이제 카피 툴 하면 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벽이 좁으니 벽도 넓힐 수도 있죠. 넓힐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겠지만, 이렇게 놓고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 단계, 자, 이 장면을 만들었는데 강당에 오신 분이 혼자서 발표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느냐? 그 포인터를 가지고, 그래서 강당 뒤에다가 스크린 앞에다가 스크린을 거기로 움직이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지금 뒤에서 하는 플립드 러닝, 플립드 클래스 뒤에서 하는 강의, 선생님 교실 뒤에서 앞을 보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강당 같은 데서도 앞에 굳이 지금 크게 나오는데 굳이 거기 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강당 중앙에 나와서 해라.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라는 게 이제 저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포인터만 가지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중앙에다가 이제 이 스크린에다가 지금 이 메뉴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크린에 이 컨텐트 레이어에 가서 여기다 한번 뭐 영상, 뭐 이제 이런 시상식 하는 영상을 하거나, 뭐 그 PPT가 아닌 다른 파일을 하거나, 뭐 그 다른 로고를 놓고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저 뒤에서 그날마다 이제 자 프로그램 파일에 가서 이 뒷그림을 조금 더 강한 거를 바꾸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 하나 가게 돼. 그림 하나 바꾸는데 가고, 이 스크롤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스크롤을 약간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서 줘서 천천히 가게끔 하고 도시가 있는 그림을 하는데, 이때 저 도시 그림은 아까 스태틱 엘리먼트에 있었죠. 스태틱 엘리먼트에서 여기에 선택했던 도시 그림, 이거죠. 도시 백그라운드를 뭐 이런 걸 넣어도 되고, 은은하게. 뭐 이제 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런 그 느낌, 마치 뭐가 지나가는 것처럼 해도 되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좀 물결도 이런 건 뭐 다 이제 알아서 넣으면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이 그림을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아니면 더 키워서 이 약간의 이제 그 뒤에 그림하고 이 바다가 매치되게 이렇게 넣으면은 뭐 그렇다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셀프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제가 다시 이 메뉴를 여기를 켜놓고 이걸 켜놓고 하겠어요. 여기를 스위칭하는 거니까. 여기 셀프 프레젠테이션 장면 세팅에서 이 장면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장면을 가라. 또 뭐 이쪽에서 이 장면이 크게 나오다가 어느 시간에 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선택되는, 여기에 보면은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거나 어떤 모션이 없을 때의 시간이, 요 시간 이제 몇 초, 지금 여기는 11초를 해놨습니다. 11초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이 스크린을 더 크게 해서 이제 잘 보이게 해서 하는, 여기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1번 씬을 보면 11번에서 여기에 보면은 10초 지나면 8초 가라. 8번에 가면은 9초 지나면 5번 가라. 넘어가는 거죠. 여기 있다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8번에서 모니터 2에, 여기 보면 모니터 2가 자세히 보면 10초가 지나면 11번 가라. 이건 뭐냐면, 마우스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여기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10초간 움직이면 그것도 너무 지루하니까 11번 가라.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애니메이션이 변하겠지만 11번에서는 10초 지나면 8번 가라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모니터 2에다가 이쪽이죠. 여기 모니터 1, 스크린 1에 가서 이거를 마우스가 움직이면 1초 즉시 10번으로 가라. 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탁 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 모든 모니터의
해당하는 거가 거기에 갔을 때 움직여서 이제 조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모니터 3가 여기 없으니까 이쪽으로 배치를 한번 바꿔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화면만 보고, 강의할 때 화면만 보고 마우스 포인터나 얼굴 제스처로 다 갈 수 있게 됩니다. 얼굴 제스처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로마키 부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비디오 세팅이라는 여기 가서 지금 우리는 크로마키 방식을 합니다. 여기다 크로마키를 안 하면 지금 이런 데서 있는 거죠. 이런 데서 크로핑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그 크로마키 온을 시킨 거고, 이 칼라 크로마키, 아무래도 칼라 크로마키가 더 효과적으로 하죠. 지금 제 바닥은 여기 초록색이 안 반이 조금 닦으면 깨끗해집니다만 이 미러링 시키는 호라이즌 방식이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뜻은 뭐냐면 크로마키의 칼라 요 칼라 안에는 전부 풀 트랜스파런시가 되고 요 밖에는 풀리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서로 이제 만져지게 돼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강당에서는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거죠. 요 키로 해주면은 지금 이제 GPU가 막 프로세싱에 나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때는 이 뒤가 뭐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워버려요. 사람만 인공지능 모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의자가 이렇게 보면은 보이다가 안 보이다 하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키를 이걸로 해서 하고 여기다 이제 카메라를 5개를 넣어서 하고 이런 것이니까 여기를 활용해 쓰시고, 이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뭐 우리 비디오를 넣어도 되고 뭐 이쪽에다가 이제 이런 강당 스킬 넣어서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이 컨텐트 스위칭이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 심플하게 제가 이제 이런 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SM7000을 가져가는 방식을 가정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프레젠트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파워포인트가 이제 이거 넥스트 간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강당 중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여기 해야 되는 것은 자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메뉴를 가서 놓고 이 자막인데, 이 라이브 컨트롤 할 때 여기다가 타이틀 쇼를 하면 이렇게 이게 가는 이게 그 타이틀링에 대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 여기 타이틀 눌러 보면 여기 있는 게 이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애니메이션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놓고 가고 여기 글씨 쭉 쳐놓으면 여기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다음 장 넘어가서 Switch is designed for study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요걸 누르면 이제 SM7000이 어떻다는 게 넘어가고, 이 텍스트 에디터와 를 나가면은 여기서 폰트, 볼드 뭐 이런 게 다 조정을 여기서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조정해서 넣으면 되고, 여기 스위처 믹서라는 거 뭐냐, 라이브 컨트롤 할 때 이 장면에서 이 자동으로 이 화면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로 마우스가 가면 거기로 변하고, 여기로 마우스가 가면 여기가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변화시키려면 마우스 여기 가서 여기서 컨택 하면 바로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굳이 누르고 이렇게 안 해도 되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 세팅에서 여기 라이브 믹서 스위처라는 데를 이네이블 하면 되죠.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게 오프 시켜주면은 여기 마우스가 안 그냥 가서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이때는 여기서 우리가 일로 가도 안 변하잖아요. 여기 라이브 트로 했는 게 일로 가도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걸 눌러서 가서 이제 스위칭을 해야 되죠. 그 모니터를 바꾸려면. 근데 그런 걸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라이브 믹스 컨트롤이라는 걸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 제가 이 장면에서 이제 시간이 저기 나옵니다. 이 장면 어느 시간 넘어가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트랜지션도 넣겠다. 그 다음에 오토를 누르겠다. 이거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쭉 들어가면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커지죠. 여기서 또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 모니터를 저기다 안 움직이고 이 프레젠트 하다가 이 마우스가 안 움직이면은 자기가 알아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사람이 좀 큰 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큰 데로 갔다가 또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지금 저는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좀 시간을 했지만 조금 더 늦게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쭉 빠져나가요.
이거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자 이제 파워포인트 선생님 들어갔어요. 파워포인트 일로 가는 거죠.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쭉 가져가면서 학생들은 보르스는 여기 커지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을 여기다가 이제 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오늘은 아이스튜디오 오디토리움 하겠습니다. 이 원클릭만 하면 이제 그 다음 장 마치 그 하듯이 넘어가서 다음 장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 컨퍼런스라는 거 하고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설명한 걸 같이 넣어서 우리는 이 화면이 이제 강당으로 다른 데랑 화상회의 줌으로 가든 유튜브로 가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여기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 다 봤는데 굳이 또 오래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변하면서 약간의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 노트북과 이것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일반형 줌 같은 걸 쓸 때와 기업형이 있다. 이건 너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여기 그 7번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만지면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씬 스위칭을 자동으로 되게 하는 그 엔진을 개발해서 이제 다림이 셀프 프레젠테이션 장치 특허를 낸 거죠. 프레젠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 큰 스크린에 이제 교실들이 다 스크린이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는데 그 앞에 나오는 가상의 교실, 가상의 강당을 보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저쪽 세상을 보는 그런 방식의 강의 문화를 만들게 되면 교실에서도 저걸 보지만 교실 밖에서도 저걸 보기 때문에 똑같은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구현되게 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상회의, 지금 줌이나 이런 건데 이제 다림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아이스튜디오 미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강당 투 강당, 서울 사무소는 이쪽 화면에, 대전 사무소는 이쪽에 항상 스테이 되게끔 해서 이 스크린을 만드는 것까지 다 개발을 해서 우리가 완벽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게끔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컨퍼런스와 지금 SM7000 혹은 아이스튜디오 7000을 넣고 붙여서 가는데 SM은 와이드 스크린, 그 아이스튜디오 7000은 싱글 모니터 그 방송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이 전체 방송과 프레젠트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진 새로운 문화 다림이 만들고 있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비디오가 나왔을 때 인류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쪽 카메라로 보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저쪽에 간다. 텔레 강당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스튜디오 방송을 아무 데서 하는 거에서 이제 아이 컨퍼런스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멋지게 이 문화를 이용해서 텔레 비디오 시대에서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됐다.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교실에 하면 아이 클래스가 되는 거고 강당에 하면 아이 오디토리움이 된다 하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술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